자, 오늘은 전 시간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많이 풀어봤죠. 그죠? 그걸 잘해야 오늘서부터 배우는 2차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차 방정식은 중1 과정에서 배워봤으니까 방정식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이래요. 그제? 여기 봐, 나연아. 2차 방정식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2차 식이 0에 의해 연결된 요런 방정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즉이 중요하죠. 요 2차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 0. 여기서 단 a, b, c는 상수이면서 반드시 a는 0이 아닌 상수가 돼야 한다고요. 그죠?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얘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해요. 만약 얘가 0이 될 수 있다면 1차 방정식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2차 방정식의 정의예요. 예를 들어 뭐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놓고 볼게요. 나윤양 여기 봐요. 얘도 2차식이 되죠. 그죠? 최고창이 2니까 1창이 없어도 얘는 2차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죠.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은 이런 유형들이에요. 봐요. 우리가 2항에서 정리했을 때 2차식이 이끌어져야 하는데 많이 틀리는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이런 식들이에요.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니 물었어요. 또는 요거 빼기 는 0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면 많이 틀려오죠. 그죠? 맞네? 왜? 정리를 안 한 상태니까 2항에서 정리했을 때거든. 나였냐? 요거 전개하면 뭐 되니?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했더니 얘랑 얘랑 날라가죠. 그 다음 얘랑 얘가 동류항이니까 7x 얘랑 얘가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2는 0이 돼서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반드시 2항에서 정리했을 때 2차식 이퀄 0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두 번째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듯이 해라는 의미, 근이라는 의미 2차 방정식에서도 그 의미가 있겠죠.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도 하죠. 맞습니까? 해나 근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뭡니까? 민재? 민지요? 나윤이? 민재 있는 것처럼 하자고요. 자, 민재 2차 방정식의 해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죠. 그죠? 맞네. 1차 방정식에서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해봐. 요 얘 보세요. 뭐 x 마이너스 2 이퀄 0 얘의 해를 구하시오 하면 참되게 하는 x값 2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살포시 들어보면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자, 요거의 해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x는 2랑 x는 마이너스 1. 과연 이 두 개가 참이 되게 할까? 참이 되게 할까? 참이 되게 하는 x값 구하래. 나연아, 여길 집중해. x는 2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x, 참이 되게 하는 x값인가? x는 2를 대입해 보면 2의 제곱은 4. 2 들어가면 빼기 2. 빼기 2는 0이 되죠. 참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한번 볼게요.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얼마 돼? 1 되고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x가 1이라는 이 값이 주어져 있다면 과연 해가 될까요? 얘는 안 되죠. 왜요? x는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x는 1을 집어넣어 보면 1 빼기 1 빼기 2 얘가 0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이놈은 해가 될 수 없고 이놈과 이놈이 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참되게 하는 x값이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개념으로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2차 방정식에 많이 뜨죠. 이거 한 근. 한 근이 주어지면 대입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 확인. 자, 한 근이 주어지잖아요. 한 근이 문장에 주어지면 다현아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지면 대입을 해서 확인을 꼭 해주시. 참이 되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걷다 넣어놓으세요. 걷다 넣어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2차 방정식 x제곱 요건 꼭 한 문제씩 내잖아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퀄 0. 요거의 한 근이 1일 때 a 값을 결정해 주세요. 그죠? 요건 필수예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꼭 한 문제 내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잘 내요. 한 근이 주어지면 대입해서 확인하래요.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참되게 하는 x값이니까. 즉 나윤양 여기 봐. 참되게 하는 x값이 1이래요.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 되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얘가 동류항으로서 a가 되고 얘에 날라가니까 a 값은 0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a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유형 한 글이 주어지면 대입해서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근이라는 의미도 알았어. 선생님이 암암리에 암산으로 이 근을 구해서 참이 되는 것과 참이 되지 않는 것을 그제 x값으로 설정했는데 나윤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개념서부터는 2차 방정식의 해 구하기, 해 구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논할 거야. 해를 실제로 니들이 구할 줄 알아야 해요. 즉, 네 번째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 구하기. 그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니들 배웠잖아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해 구하는 방법, 인수분해. 맞습니까?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자, 요거에 대하여 우리가 요 좌변의 식 있잖아요. 요 좌변의 식이라고 하죠. 좌변의 식이 인수분해 되는가를,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이용. 2차 방정식의 근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꼴에 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맞아요? 즉, 첫 번째 인수분해를 했을 때 x-알파 a라고 놓을게요. x-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여기에서 해는 참되게 하는 x값은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성질.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요 성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기 봐요. 나연양 a 곱하기 b가 0이면 자,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 그치? 여기 봐. a 곱하기 b가 0이래요. 중요해요.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에요. 그죠? 또는의 의미가 뭘까요? 준호. 얘가 0이어도 되고 얘는 0이 아니어도 되고, 그치? 또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된다는 소리죠. 접수구가 또는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강조할게요. 그러므로 얘도 얘 곱하기 얘가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일 때 x값을 결정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x는 a 또는 x는 b 이렇게 해서 해를 결정해주면 돼. 인수분해가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요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최고창의 개수 a가 1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잘 봐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0꼴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왜 이런 꼴을 굳이 썼나요? 봐요. 니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암산으로 착착 요 x값을 구해야 하는데, 어차피 얘가 0 되는 x값, 얘가 0 되는 x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각각이 1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살짝 이 항에서 b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b죠. 만약에 양쪽을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봐. 요 d가 살포시 넘어오면 마이너스 d가 되잖아. 그거에 c로 나누면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거든. 그치?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고등학교 때 했다간 힘드니까, 얘를 반대부호로 꼭 읽어주면서,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화된, 즉 나연아 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또는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c분의 d. 요렇게 해서 빨리 구해주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즉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더니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는 0이 얻어졌는데, 마무리할 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데서 암산으로 방정식에 해 구해줘도 되지만 알겠습니까? 아하 x는 요거 반대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의 반대보는 플러스죠. x는 3분의 2 요 정도로 대답할 정도가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므로 인수분해를 이용한 우리가 해를 구해보시면 실제로 인수분해는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니들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요 2차 방정식을 풀으래요. 나윤아, 요 2차 방정식을 풀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인수분해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됐니? 됐니? 그러므로 곱해서 마팔 더해서 마이 참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요 인수분해. 뭐 있어요? 마사 뿔이 있죠. 됐니? 됐니? 그러므로 인수분해식을 써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꼴이 만들어지죠. 됐니? 집중해봐 나연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다이렉트로 긴뒤 우리가 요반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방정식에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아? 나윤아 여길 봐. 얘를 굳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쓴 다음에 해를 읽어주면 이 시간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나중에 모아지면 아하 나는 다이렉트로 반대로 x는 4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바로 체크해 주는 게 낫다라는 사실 나윤양 그런 1분, 1초, 2초라도 절약을 한다면 수학에서는 대단히 유리해요. 나중엔 됐습니까? 됐어요? 아, 요 상태에서도 방정식 인수분해하고 나중에 또 착각하는 새끼들 있어. 인수분해는 얘가 없으니까 써야 해. x-4 x 플러스 2 제발 예전에 니들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 방정식은 해니까 x는 얼마 x는 얼마 인수분해하라는 x-4 x 플러스 2 이렇게 써줘야 한다고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해볼게요. 나윤아, 자 2x제곱 마이너스 x 자, 요 방정식을 풀으래요. 그죠? 요건 요 2차식의 인수분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많이 연습했죠. 앞에 거 분리 뒤에 거 분리 대각선을 곱해서 됐을 때 마1이 되면 된다며요. 2, 1 됐니? 여기가 마1 뿔 1 되면 검산만 잘해주면 되죠. 곱해서 2 곱하면 마이너스 1 대각선으로 곱해서 하면 마이너스 1 되죠. 이것도 봐요 나윤아. 자, 요 가로로 써주면 뭐 되느냐 하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아까 연습했던 거 나연이 불러봐. 얘에서 뭐 얻어져? 바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여기에서 x는 1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반 아이들은 그러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어차피 는 0이니까 반대보래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1 알겠습니까? 그거가 되면 좋겠죠? 안 되면 이렇게 쓴 다음 x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나연아 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연이 요거 인수분해 해봐. 뭘로 인수분해? x 더하기 아니 빼기 곱해서 얘 더해서 얘 되는 두 정수를 찾으라니까 무슨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거죠. 그러므로 인수분해식이 뭐가 돼요? x-2, x-2
요런 식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그죠? 됐어? 이때 그는 뭐밖에 없어요? 그는 뭐밖에 없니? x는 2밖에 없지. 맞아? 요걸 두 번 써보면 x-2, x-2는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2. 이런 근을 중복돼서 하나만 쓰면 되잖아. x는 2 또는 x는 2. 쓸 필요가 없죠. 중복돼서 하나의 근을 의미하는 이런 근을 우리는 줄임말로 중근이라는 용어를 쓰죠. 니들 줄임말 잘 쓰잖아. 요즘 엑셀들. 중근, 중복돼서 하나로 취급되는 건. 알겠습니까? 아하. 여기에서 중근의 뜻을 살포시 살펴봤네. 그러므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개념 또 하나 볼게요. 중요하죠. 2차 방정식의 중근. 중근의 뜻. 금방 설명했죠. 중근이 뭐다? 중복돼서 하나로 취급되는 근이래. 자, 중복돼서 하나로 취급되는 건, 즉, 나윤아, 중복돼서 하나로 취급되려면 좌변의 식을 2차 방정식의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가로의 제곱 이퀄 0, 즉 x-알파의 제곱은 0꼴로 분해가 돼야 여기에서 우리는 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맞죠? 좌변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 무슨 제곱식?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서 또 완전 제곱식의 의미가 나오네요. 완전 제곱식의 의미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라인의 마지막 개념이 얘예요. 중근을 가질 조건. 아주 중요하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이거예요. 좌변의 식이 완전 제곱식꼴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돼. 맞죠? 완전 제곱식꼴. 좌변의 식이 완전 제곱식. 요 용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가질 조건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야. 그래서 나는 이 논리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네모칸도 요 원리로 했고, 여긴 이퀄 0만 있으니까 중근을 가질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유형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요렇게 꼭 한 문제 나오죠.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여기 봐. 식이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나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야. 나윤아, 예를 들어 칠판 봐.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중근을 가질 때 a 값 및 그때 중근도 구하래.
필수적으로 나오죠, 이거. 나오죠? 요 한 문제 샘플만 잘 볼래요? 한 문제 샘플만 잘 볼래요? 자, 갈게. 결과적으로 요 식이, 요 2차 식이, 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꼴로 분해가 되면 끝나죠, 이렇게. 책풀이를 보면 요거의 절반의 그거 조금 더 응용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위치가 바뀌면 미지수의 위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거 배운 대로 완전 제곱식은 나 백박스 쳐넣기 이렇게 했어. 따라해봐. 뭐 제곱하면 x제곱 돼? 훨씬 빠르지 봐. x지. 이 가운데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뺑 돌려 곱했을 때 4x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지. 됐니? 그러면서 얘도 빨리 구해줘. 요 중근도. 이때 요거 제곱한 기 나유나 얘와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제곱식 문제가 똑같아. 중근을 가진 조건이. 즉 얘 제곱한 놈이 얼마입니까? 4죠. 그죠? 거꾸로 얘 전개하면 얘 대하니까 얘가 4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네? 그러므로 우리는 2a 마이너스 1이 4라는 데서 1 우측으로 넘어오면 1, 5 되죠. 결과적으로 a 값은 2분의 5가 되더라. 그러면서 그때 중근이란 벌써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 있죠. 얼마가 되나요? 2라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 한 문제 더,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한 문제 더 가볼게요. 뭐냐면 자, 똑같이 얘가 중근을 가질 때 나윤아 봐. 나윤아 중근을 가질 때 K값 및 그때 중근을 한번 결정해 주세요. 요런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봅시다. 가운데 있어 K가. 더 복잡하게 뭐 2K 플러스 1 요 개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 됐니? 그러면 배운 대로 중근 가죠? 그럼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분해가 되면 되는데 끝. 그러므로 칠판 좀 봐보실래요? 뭐 제곱하면 x제곱 돼? x. 얘는 끝이 보이니까 함정이고 항상 요 박스 쳐넣을 때 있지. 안전제곱식에서 조심하라 그랬지. 뭐 제곱하면 플러스 36대? 플러스 36대? 플러스 6도 있고 마이너스 6도 있는 거죠. 됐니? 됐니? 그러므로 이 K라는 값은 요 2를 비롯해서 뺑 돌려 곱한 거지. 배웠잖아 우리 박스 쳐넣을 때. 결과적으로 K는 뿔마 12가 되겠지. 그죠? 뿔마 12. K 값은 뿔마 12. 그러면서 얘들아 봐. 그때 중근도 구하래. 요거 0 되게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중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왜? K가 2개니까 중근도 2개 유형 나오겠지. 그지? 따로따로 써봐. 플러스 6일 때와 마이너스 6일 때.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121쪽까지의 개념이 끝났는데 조금 응용 문제 있나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응용됐다기보다는 여기 한번 봐. 필수예제 4번 하나 풀어줄게. 나머지는 다 해봤는데 필수예제 4번에 몇 쪽이냐 하면 115쪽 그 한 문제만 풀면 소단원으로 2단원 끝납니다. 필수예제 4번 봐. 이런 유형도 좀 전에 했던 거 봐. 나윤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0과 이때 한글이 x는 알파 1대 1번. 요 값을 구해주시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이제 이런 유형을 잘 봐. 자, 고등학교 때 이거 많이 써먹거든. 나윤아, 기초로 많이 써먹지 마. 너도 느낄 거야. 어떤 느낌 같나 봐. 아까 선생님이 개념 정리 중에 3번의 개념을 기억해봐. 나윤아. 요 2차 방정식에 한근이 주어졌네. 한근이 알파로 주어져 있잖아, 그제? 숫자든 문자든 한근이 주어지면 근의 의미가 부여되면 대입해보라 그랬지, 그제? 참되게 하기 때문에 대입해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참되게 하는 x값이잖아. 저 알파가 는 0 될 거 아니야. 됐니? 자, 이 녹색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근 떠서 대입했어. 맞니? 그러므로 이 값이요? 노만 알면 되겠는데, 그죠? 나윤아 봐. 노만 구해서 5와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값, 그죠? 근 대입했더니 요 모양이 여기 있네? 아, 너 넘겨주면 뭐 되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는 마1과 같잖아, 그지? 이런 걸 얻어낸다고. 맞아? 얘가 마1이니까 마1 더하기 5는 4.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문제는 봐. 이거 많이, 이 분수꼴. 조건에 저런 거 많이 만들 때 선생님이 사용했죠. 여기 봐. 나연이. 얘에서 얘, 이게 알파에 관한 식이잖아. 근데 대입한 거. 양쪽을 알파로 나눠주면 이 모양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죠? 이거 이제 너무나 기계적이네. 여기 알파로 나누면 나연이 뭐 되게? 알파 되겠네. 여기 알파로 나눠주면 마5 되겠네. 여기 알파로 나눠주면 알파분의 1 되겠네. 여기 알파로 나눠주면 0 되겠네. 됐니? 그러므로 5가 이항되면 얘는 5라는 값의 모양을 갖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근이 문자로 주어짐으로써 그 근을 대입해서 우리가 모양을 갖춰서 정답의 형태를 구해내는 유형들이겠죠. 됐습니까?